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5년 10월 11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추석 지나고 나서 개인택시 넘버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예, 추석 지나자마자 소폭 내린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고요.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 1억 4,500만 원, 전주 대비 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요.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은 왜 1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휴먼 택시 1000대를 감차해서 500대가 개인 택시로 돌아선다는 그 공문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자격유지 검사,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가 10월 달부터 강화시킨다 보니까 관망서로 돌아서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은 왜 또 올랐죠? 부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입이나 매출이나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요즘 들어서 찾는 사람이 좀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 거고요. 전라도 광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라도 광주가 1억 4,500, 1억 5천에서 500만 원이 하락했는데 이곳이 좀 경기에 좀 민감해요. 무슨 이슈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데 광주 역시 개인택시 자격유지 검사와 감차 문제가 나오자마자 500만 원 정도가 떨어졌는데 지금도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는 팔려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사려는 분들이 좀 주춤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등락폭이 가장 큰 도시가 됐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살려는 분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거죠. 예. 광주는 확 올랐다 또 확 내려가네요. 예. 오른 것도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내려가는 것도 화끈하게 가파르게 내리고 있네요. 네. 예. 울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살살 오르더니만 이제는 1억을 훨씬 넘어서 1억 500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들이 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은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다 보니까 그래도 개인 택시가 어느 정도 금액을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전망은 13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지나봐야 개인 택시 넘버 시대가 전국적으로 다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명절을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시세가 확 드러나지 않고 다음 주 토요일 정도 돼야 일주일 정도 매매 시기를 이렇게 봐야 정확한 통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습니까? 예, 젊은 친구인데요. 저희하고 몇 차례 통화를 했고, 저희가 준비 서류를 알려줘 가지고 이 친구가 준비 서류를 갖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사시더라고. 저희하고 똑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개인 택시들이 좀 많아요. 한 20대 정도가 저희 아파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10대 이상을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이 친구도 공교롭게 저희 아파트 같이 사는 아파트 동에 사시더라고. 그는 그동안 서로가 뭐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정확히 인적사항은 기억을 못했는데 딱 와가지고 같은 아파트 사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2020년식 소나타로에서 차까지 같이 붙어 있는 차를 진행했는데 다 끝나면서 이 친구도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명절 지나서 돈이 나왔는데 그때 잔금 치러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런데 같은 단지 아파트 살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이 가더라고. 이 젊은 친구가
본인이 개인 택시를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 사장님 내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명절 끝나자마자 돈이 그때 나오니까 그때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저도 흔쾌하게 그러면 그때 치르세요. 그리고 택시는 인허가가 완료돼 가지고 명절 전에 출고를 제가 해드렸어요. 명절에 운행을 하세요 해가지고 며칠이라도 돈을 버시는 게 낫지 저희 사무실에 차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미리 선출고해드렸고 명절이 끝나자마자 딱 전화가 와주셨더라고 이분이. 사장님 잔금 지금 다 넣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게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 예. 네. 대표님 요즘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양수계획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양수교육은 많이 떨어졌던 사람 우선순위로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15분 정도를 저희가 접수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10분이 떨어지고 5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접수해서 합격된 분들은 한 분도 없고 2번 떨어진 사람만 5분이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교육 들어가서 교육 끝나면은 저희 사무실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기가 로또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떨어질수록 개인 택시 양수 교육 합격률은 높아지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전에는 추첨 1번을 해서 끝났는데 추첨 기회를 4번을 주는 거죠. 3번 이상 떨어진 사람은 2번 떨어진 사람은 추첨 기회를 3번을 주고 1번 떨어진 사람은 추첨 기회를 2번을 줘가지고 많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추첨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합격률을 높인 거죠. 예. 대표님 오늘은 인천 택시 요금 인상 용역 중단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인천 택시 요금 인상 용역 중단 소식을 접했을 때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택시 채널 방송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걸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경기 상황이 너무나 악조건인 상황에서 택시 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그 직격탄은 바로 우리 기사분님들 목으로 돌아선다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 택시 요금까지 올려버리면은 택시 타려고는 수요가 줄었게 되면은 당장 피부에 느낄 정도로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우리 기사님들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 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의 기사님들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있어요? 택시 지금 현업에 계시는 택시 기사분님들은 반반이에요. 네. 택시 요금을 그래도 올려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손님 없는데 더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유보는 쪽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많은데 이 택시 요금 인상건이 인천시에서 인상 여부 검토 용역을 중단했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이 시세를 택시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택시 시세를 내릴 건지 판단을 하는데 용역 자체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유보한 거죠. 9월 22일 하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2026년 택시 운임 요일 산정 용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이 나버린 거죠. 택시 요금 요일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일 조정 요일이 2년마다 실시되는데 용역 그 자체를 중단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택시 요금이 3,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으로 가면서 3,8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됐어요. 근데 2023년에 4,800원으로 1,000원 한꺼번에 인상을 했을 때 굉장히 피부에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손님이 한동안 주춤해가지고 우리 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이 굉장히 한동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이 요금을 그때 올리지 않고 4년 주기로 올리다 보니까 물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 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시간 거리 병산을 해서 그 선에서 올리는 게 피부에 좀 덜 와닿고 우선적으로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우리 기사님들은 그런 의견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고 소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음식값도 너무 올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택시 요금을 인상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지금 우리나라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택시 요금을 또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사분님들은 쉽게 그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죠. 5, 6개월은 갈 거라고 그 여파가. 그리고 손님들도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지금 4,800원으로 올렸을 때도 그 여파가 굉장히 길게 갔는데 그래서 이 요금을 한꺼번에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물가 반영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올리지 말고 연말마다 해가지고 소폭씩 올리게 되면은 그렇게 큰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네. 기본 요금은 그 큰 틀에서 건들지 않고 시간, 거리 병산해가지고 조율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기사님들한테는 수익 구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예. 3, 4년마다 인천 택시 요금이 오른 것도 아니네요. 요금이 올라진 것도 아니죠. 2013년도에 3,000원 했던 게 13년, 14, 15, 16, 17, 18, 19, 6년 만에 3,800원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오르고 23년에 올랐으니까 19, 20, 21, 22, 23 딱 4년 만에 올랐잖아요. 네. 이게 4년 주기로 오르는데 너무나 4년 주기에 오른 걸 한꺼번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그때 소폭이라도 1년 단위로 조금씩 올려주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시간, 거리 병산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택시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이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게 서로가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 예. 인천이 택시 요금 인상되는 게 어렵다면 서울도 어렵겠죠? 전국 어느 도시나 똑같죠. 네. 지금 시국이 이러는데 택시 요금까지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시간 거리 병산해서 소폭 올리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네. 예, 예. 대표님, 일각에서는 오히려 택시 요금 인하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택시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택시 요금을 낮춰서라도 많은 손님을 태우고 싶어하는 욕심인데 한 번 올린 요금을 내려버리면 다시 그 요금으로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내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봐요. 네. 더 오르는 걸 바라는 거지 누가 기존에 오른 요금을 더 내리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인천 택시 요금 체계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올려받기를 원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조율이라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이번 정책 결정하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택시 요금을 4년 주기로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물가 반영해서 소폭이라도 올려주면은 한꺼번에 올리지 않으니까 피부에 덜 와닿으니까 소폭 올리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요금을 자꾸 손대는 것보다 시간, 거리 병산으로 해서 그 금액을 올려서 맞춰주는 게 지금 현 시세에는 그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11일입니다. 서울이 100만 원 정도 빠지고 부산이 1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한 500만 원 정도 갑자기 많이 떨어졌고요. 울산이 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추석이 끝나고 나서 뭐 큰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부는 좀 소폭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택시요금 인상 용역이 중단돼 가지고 내년 그 택시요금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